안녕하세요. 네, 과목 4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페이징 기법입니다. 이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출제도 많이 되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이론이 없으시면은 사실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페이징 기법의 정의는 가상기억 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주기억 장치의 영역을 동일한 크기로 나눈 후 나눠진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나눠진 주기억 장치 영역에 적재시켜 실행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 클 경우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은 단편화가 감소하게 되고 그 주기억 장치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 페이지 크기 작다 보니까 주기억 장치 이동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기억 장치 효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디스크가 옮겨지는 그 횟수 자체는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출력 시간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억 장치로 한 그 페이지가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지만 페이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출력 시간은 증가할 수 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에는 이제 단편화가 증가하고 한 페이지를 이동할 때에는 이제 주기억 장치로 이동 시간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제 접근 횟수 자체는 줄어들기 때문에 입출력 효율성은 증가할 수 있다. 그, 그 페이지 크기가 커지는 것 때문에 그 효율성이 증가하지만 이동 시간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조금 그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 작을 경우 둘 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부재 횟수를 세는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페이지 부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교체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데 주로 나오게 되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네 가지로 그 OPT, FIFO, LRU, LFU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 OPT는 이제 최적 교체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FIFO는 이제 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을 하게 된 알고리즘으로 이해하기 쉽고 프로그래밍 설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로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 알고리즘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RU는 이제 Least Recently Used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알고리즘이고 LFU는 이제 사용 빈도가 제일 적은 Least Frequently Used 제일 사용 빈도가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출제가 되고 그 중에서도 First in, First out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부재를 어떻게 이제 세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76번 보시게 되면은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으며 초기에는 모두 비어 있고 다음 순서로 페이지 참조가 발생할 때 LRU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몇 번 페이지 결함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데요. LR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페이지 부재 횟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페이지 참조 순서가 1로 들어오게 되고 1이 들어왔을 때 그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에 보게 되면은 1이 없기 때문에 1을 저장하고 페이지 부재 횟수가 하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2가 들어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2가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를 저장하고 페이지 부재 횟수를 하나 늘리게 됩니다. 다음에 3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게 돼서 1, 2, 3이 저장된 상태 그리고 페이지 부재 횟수는 한 회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게 되면은 1이 있기 때문에 그 1을 참조하고 그다음에 페이지 부재 횟수가 늘어나지 않고 마찬가지로 2가 들어오면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4가 들어오게 되면은 마지막 그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차게 되고 네 번째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게 되고 다음번에 이제 1이 들어오게 되면은 1을 참조함으로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고 2가 들어오게 되면 2를 참조하니 2를 참조할 수 있으니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이 이제 5가 되게 됩니다. 이제 5 같은 경우에
어디로 이제 이 5를 어디로 배치할지가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데 이제 LRU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은 참조된 적이 있고 2도 참조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참조된 게 1과 2이고 그리고 가장 그 다음으로 그 참조를 하기 위해 들어왔던 게 4인데 그럼 이 중에서 제일 그 변화가 없던 곳 이제 위로 쭉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3 같은 경우가 그 제일 그 사용이 안 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3을 제거하고 그 위치에 5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1, 2, 5, 4가 이제 최종 그 주기억 장치가 되고 현재 페이지 부재는 총 5번 발생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문제로 다음번 것도 갖고 왔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first in first out이 사용된 페이지 교체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 교체 횟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그 페이지 교체 그 페이지 참조가 끝났을 때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여서 이 순서대로 한번 그리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했으니 3개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참조 순서가 첫 번째는 1, 마찬가지로 1이 없으니 페이지 부재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1을 적재합니다. 그리고 2가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게 되면 1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0이 들어오게 되면은 빈 공간에 0을 적재하고 페이지 부재 횟수가 하나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가 들어왔을 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온 1을 제거하게 돼서 1을 제거하고 4를 적재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1이 들어왔으니 그 다음으로 먼저 들어왔던 그러니까 2, 4, 2, 0 중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2를 제거하고 1을 배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3이 들어왔을 때 3이 없으므로 페이지 부재가 늘어나게 되고 그 이제 4, 1, 0 중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0을 제거하게 돼서 3이 들어오게 되므로 최종 형태는 4, 1, 3이 되게 돼서 이제 정답이 4번이 되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부재 횟수를 세는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최종 형태도 나오기 때문에 꼭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하게 되는지 방법을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은 결합도와 응집도입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상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그러니까 매 횟수 죄송합니다. 그 매번 출제가 되었고 그 출제되는 횟수 자체도 2회 정도 한 회차당 2번 정도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합도와 응집도를 구분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결합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합도는 모듈 간 상호 의존하는 정도 또는 두 모듈 사이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결합도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합도가 약할수록 품질이 높고 강할수록 품질이 낮습니다. 이제 결합도가 높다는 것은 서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모듈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 의존도가 높은 것들은 이제 품질이 낮은 그런 이제 모듈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합도가 강하면 시스템 구현이나 유지보수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품질이 낮다고 하는 거고 이제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로 그 결합도가 가장 약한 그러니까 이제 품질이 제일 뛰어난 자료 결합도부터 가장 결합도가 높은 내용 결합까지 6종류가 이루어져 있고 결합도의 순서와 이제 각 결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료 결합도가 데이터 커플링이라는 이제 영문 명칭까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품질이 뛰어난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자료 결합도로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구성될 때 이런 그 키워드 위주로 아무래도 이제 뒤에 나오게 될 응집도까지 한 번에 외우시게 되려면은 그 전부 다 파악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 글자만 따서 뭐 자스 제외 복내 이런 순서대로 외우고 자료 같은 이런 키워드 위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스탬프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열이나 레코드,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거나 제어 신호를 이용한 통신, 이렇게 제어라는 키워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위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응집도로, 응집도는 이제 명령어나 호출문 등 모듈 내부 요소가 서로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모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가를 나타내는 그 단위입니다. 그래서 결합도랑 반대로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응집도가 강할수록 품질이 높고 약할수록 품질이 낮습니다. 이거 이제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가지 종류가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 표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위쪽부터가 결합도가 강한 순서이고 그리고 응집도가 강할수록 품질이 좋다고 했으니 이제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품질이 좋은 응집도이고 이제 우연적 응집도는 가장 품질이 낮은 모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순 교절, 신혼 이런 식으로 앞글자 위주로 외웠고 앞글자를 기준으로 외웠고 그리고 기능적 응집도는 모든 기능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차적 응집도는 그 하나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 데이터를 그 다음 활동,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교환적 응집도는 이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들이 모였을 경우 응집도이고, 이제 절차가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순차적 응집도와 절차적 응집도인데, 이제 절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에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절차적 응집도 내에는 키워드로 순차적을 사용하게 되고 순차적 응집도 내에서는 그 의미상의 순차적인 그걸 사용함으로 이제 이걸 외우실 때 이제 키워드적으로 외우실 때 이제 절차적 응집도와 순차적 응집도 정도만 유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키워드 순서대로 외우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응집도들입니다. 이제 결합도와 응집도 관련 문제들인데요. 이제 78번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및 내부 자료를 참조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키워드대로 내부 기능, 내부 자료일 경우에는 내용 결합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런 식으로 그 각각 그 모듈에 대한 그 역할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다행히 친절하게 내용 결합도 하고 가로 열고 컨텐츠 커플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한쪽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꼭 그 단어 용어들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5번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결합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이제 모듈의 독립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품질이 좋아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하게 되면은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한 결합도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므로 이제 결합도를 이제 품질을 낮추는 방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은 모듈들이 변수를 공유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제어 정보를 교류하게 함으로써 결합도를 낮춰야 한다고 되는데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합도를 낮춰야 한다고 했으므로 이제 결합도를 낮춰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이제 모듈들이 변수를 공유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정보를 교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 자체는 결합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3번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앞에서는 틀리거나 다른 앞과 뒤에서 이제 틀린 말과 그 옳은 말과 틀린 말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그 특징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응집도 문제인데요. 이제 가장 낮은 응집도, 뭐 가장 높은 응집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가장 응집도가 높은 기능적 응집도와 우연적 응집도 순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낮은 응집도라고 했으니 우연적 응집도 4번이 정답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1호는 반대로 이제 응집도가 가장 높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 이거 제가 그 표시를 잘못했네요. 이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능적 응집도가 원래는 되어야지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건 이제 순차적 응집도이므로 정답이 2번이 되게 되고 다음으로 68번 같은 경우 이제 모듈 간의 결합도와 응집도 둘 다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응집도는 높게 결합도는 낮게 설계해야 모듈의 그러니까 이제 좋은 소프트웨어 설계다. 모듈 간의 결합도는 낮춰야 하고 응집도는 높여야 한다. 요 키워드는 꼭 한번 아시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아셔야 할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이제 연산자로 이어질 텐데 첫 번째인 변수 자료형 쪽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수명을 작성하는 규칙이 되는데 이제 변수라는 표현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변수는 그 특정 그 데이터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할 수 있는 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최상단에서 이제 선언하면서 시작되는 파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이름을 작성하는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영문,
숫자, 언더바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언더바 이외의 모든 특수 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글자로는 영문이나 언더바로만 시작해야 하고 숫자는 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그 규칙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예약어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인데, 이제 예약어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럼 어떤 게 예약어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번에 그 사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예약어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규칙으로는 변수 선언 시 문장 끝에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한다. 그리고 대소 문자를 구분한다. 이 정도인데,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변수명의 잘못 작성된 경우에 대한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C와 C++의 자료형, 자바의 자료형 정리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파이썬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파이썬이 나와 있지 않은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자료형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형에 대해서 정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C와 자바 정도만 구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변수명이 잘못 작성된 것,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75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틀린 것은 2번으로 해놨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마이너스 표시, 이게 언더바일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제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2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변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이제 69번 같은 경우에는 4번으로 해놨는데, 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가 아니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C랑 C++ 언어의 자료형에 대해서 정리해놨는데, 정수를 표현할 때 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예약어이므로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4번이 정답이 되고, 그리고 79번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번과 2번은 그 뜻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4번과 1번 같은 경우 둘 다 안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4번은 사용할 수 있고 1번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 else로 해서 이제 조건문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예약어로 사용이 안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true라는 게 왠지 참값을 의미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C 언어에서 true 참값 표현을 할 때는 소문자 t를 이용한 true를 사용하게 돼서 4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약간 헷갈리게 낸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예약어들은 꼭 한번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언어에서 정수 자료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를 출시하고 있는데, 자바와 C에 대한 이제 자료형들 구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C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티저 정수형을 사용하게 되고, 숄트나 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크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플로트는 실수, 더블도 실수, 이건 이제 소수점 관련해서 그 크기 다르게 주기 위해서 플로트와 더블을 사용하고 있고,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형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자료형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자바와 파이썬 관련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78번 보게 되시면은 자바의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차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C와 자바 둘 다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으로 변수의 자료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열된 여러 개의 문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틀리게 됩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그 단어 하나 정도, 단순 단어 하나만을 저장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개의 문자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스트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따로 작성을 해놨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계속 참조하실 수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번 보시게 되면은 롱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수형 롱의 크기를 보시게 되면은 8바이트. 그래서 정답은 8바이트이고, 데이터 타입과 크기 연관 지어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파이썬의 변수 작성 규칙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이제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C랑 자바와 똑같은 그 변수 작성 규칙을 가지게 되고, 첫 자리 숫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영문, 숫자, 언더바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변수 이름의 중간에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백도 이제 특수 문자의 일환으로 보게 돼서
이제 3번 그 특수문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예약원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